예, 안녕하십니까. 정종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의 인사관리 트렌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최근에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 3년간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근로자의 인권이 짧은 시간에 상당히 개선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변화, 거기에다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이제 80년대 출생자들이고요. 9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산업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의 이제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인사관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HR 관련 전문지에 최근에 이런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HR을 둘러싸고 있는 트렌드를 한번 정리할 어떤 원고를 게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바뀌고 있는 이런 인사관리 트렌드나 이슈를 한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로존중.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근로자의 인권 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정됐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인 보완도 뒷받침되고 있고, 또 평가가 옛날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이런 큰 흐름도 있는 거고요. 또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면접의 어떤 효과성 또는 진실성 또는 면접 간의 주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객관적인 면접을 위한 AI 면접도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레니얼이나 Z세대 등장, 기타 이제 직무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공조직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효과적인 이제 로테이션 업무를 하는 직무 마일리지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이 HR 트렌드나 이슈를 몇 가지로 정리.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로 기준으로 보면요. 노동 및 근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 또는 이제 정치 환경의 변화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제로화, 그렇죠? 또 주 52시간 근무제의 어떤 시행, 법제화, 또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시행된 7월달이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또는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존의 이제 근위적, 계층적 조직 문화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나고요. 노동 인권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흐름이 우리에는 제일 큰 이제 트렌드고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복귀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건 뭐냐면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상급자나 전통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제 젊은 이제 동료나 또는 후배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대하는 이런 제도, 쉽게 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근위주의 문화나 이제 계층주의 문화가 가지고 있던 이런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업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인데 이제 주로 상급자들이 이제 신세대 젊은 직원들이 하는 이런 좀 꼰대 같은 행동들을 이제 비꼬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법률은 2015년 1월 15일 날에 공포가 됐고요. 6개월 뒤인 2019년 7월 16일에 법이 시행되지만, 시행되고 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법에 제소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은 조직 내에서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선배 사원들은 이제 신입 사원 후배를 가르친다고요. 복장이 잘못됐다든지, 언행이 어떻다든지,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아주 좀 적은 이런 행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함부로 야단을 치는다면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괴롭힘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019년 7월 16일 날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법률에 이제 소송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직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취업 규칙에다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항을 삽입을 하고요. 사건이 생기면 즉시 이제 경영진이나 인사팀에 고발, 고소할 수 있는 이런 시어텔을 만들고요. 뭐 또 고발 고소되면 이제 분리시켜야 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이렇게 행위를 한 뭐 이제 선배나 뭐 상급자에 대해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다. 뭐 징계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견책, 경고, 뭐 감봉, 뭐 정직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직장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저 법률로 인해서 상급자나 또는 기존의 이제 뭐 선배 사원들이 이제 자기 행동을 많이 이제 좀 더 그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주 50일 생활 그 문제였는데요. 2018년 7월 1일에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고요. 2020년 1월 달에 50인 이상 시행을 되는데 실제로 이제 법은 저렇게 만들었지만은 2019년 말에 이제 50인 이상 299인 기업들이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51시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열악하다 해가지고 1년을 지금 유예해 놓은 상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보면 이제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반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52시간제를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뭐 탄력 근로제나 유연 근무제나 뭐 시간 선택제나 뭐 다양한 이제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52시간제를 적용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괄임금제는 이제 우리가 야근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뭐 하루에 1시간 야근한다. 그러면 한 달에 20시간이잖아요. 그죠? 20시간만큼을 이제 연봉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의 일정 부분은 연봉이고 나머지는 한 달에 20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해 놓는데 저 포괄임금제 자체가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연봉제 자체가 오히려 야근을 부추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때는 포괄임금제 폐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만은 폐지는 아니고 지금은 근로감독관을 정원해가지고 포괄임금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뭐 오히려 더 오버타임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근로감독은 상당히 강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포괄임금 자체를 선제적으로 이제 폐지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인사에서 고려해야 될 그 큰 흐름들이 이런 노동 관련 법규들이 제정 또는 개정 또는 시행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HR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오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대응이 느린 경우도 많고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회 문화적 환경인데요. 뭐 여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죠. 2020년에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조직 구성원이 50%를 차지한다. 지금 이제 보시면 실제로 조직 구성원들의 연령 분포들 보시면요. 되게 이제 뭐 한 80년 태어나면 뭐 40살, 39세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직의 한 반은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90년도 출생인 Z 세대가 조직에 등장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연령 분포로 보면 한 40세 미만의 인력이 한 50% 정도 되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대다수의 조직 구성원들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를 구성합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는 아주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또 개인 생활의 존중, 자기 개발에 대한 엄청난 욕구 이런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던 회사를 위한 헌신 뭐 이런 것들하고는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틀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이제 조직 문화나 제도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는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동료보다 뭐 인풋을 많이 하는데 받는 건 틀리다. 그럼 불공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공정성을 제일 중요시하고요. 또 조직에 대한 충성이나 희생보다는 자기 개발,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시간을 침해받으면요. 되게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기존 세대는 워크 중심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두 가지의 균형. 쉽게 말하면 이제
정해진 근로 시간 외에 조직을 위해서 인풋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좀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채용이 공정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뭐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치인이 자기 자녀를 뭐 어느 기업에 취업시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붕괴하는 거죠. 그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채용에 대한 공정성. 그다음에 평가 보상. 그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상이 낮아요. 뭐 그럼 또 불공정하는 거. 또 비교해가는 이런 것들이 평가 보상에 대한 공정성. 또 성격, 성진. 그죠?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든 인사제도에 공정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실천적으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죠. 또 교육훈련 지원이나 자기 경력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교육훈련이나 경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안 해주면 뭐 회사를 떠나거나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사 트렌드 중에서 두 번째는 우리 조직 구성원의 50%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기성세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중요시하고 또 자기 개발 욕구가 강하고 또 개인 생활을 존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대들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이 가치관에 맞는 조직 문화나 각종 이제 인사 제도를 만드는 게 조직이 이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뭐 디지털 혁명이잖아요. 그죠? AI, 뭐 디지털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HR 시스템이 막 이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제 되게 AI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면접 뭐 이런 건데 되게 이제 공공조직들이요. 2017년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라인드 면접은 6가지를 못 보게 해요. 자, 원래 우리가 이력서 낼 때 이름도 지우고 나이도 지우고 남녀 성별도 지우고 출신 학교도 지우고 뭐 가족 내역도 지우고 학점도 지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블라인드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능력 그죠? 그 사람의 뭐 회사가 필요한 자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선발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과거 면접은 학점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제는 이제 능력주의 사회 실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2017년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됩니다. 근데 블라인드 면접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 뭐죠 지원서를 냅니다. 그럼 지원서에 이제 그 회사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죠. 그걸 읽고 평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서류 전형이 합격되면 이제 면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나 그냥 일상적인 질의응답 면접이든지 간에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제도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학교 성적 뭐 이런 건 안 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면접 기법이 상당히 이제 개발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 면접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AI 서류 전형도 있는 거죠. 뭐 서류를 이제 AI로 읽어가지고 뭐 오탈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논리적 모순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그게 약간 허황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고요. 면접도 이제 보는데 실제로 뭐 제가 이제 공공기관의 AI 면접 프로세스를 좀 체크해봤는데 그런 거죠. 언제든지 집에서 만약에 뭐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이제 인터넷 연결되는 장비가 있으면요 면접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면접 기간 내에는 밤에도 볼 수도 있고요. 공간적으로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함정 그 뭐죠 거짓말 사유라든지 또는 제출된 서류와 틀린 내용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약 170여 개라고 조사가 되는데요. AI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건 불과 2017년에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됐으니까 거의 2018년 이후에 한 1년 뭐 많아봐야 2년 안에 생긴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학력 같은 스펙을 보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요점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AI 면접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뭐 오히려 뭐 좋은 성과나 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것도 크게 이제 세 번째 우리 인사 시스템의 변화에 들어가는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상대 평가가 이제 폐지되면서 절대 평가가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 기업들 뭐 GE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도비 같은 데도 약 10여 년 사이에 상대 평가를 폐지를 하고요. 절대 평가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도는 뭐 우리나라 기업도 물론 뭐 두산도 있고 몇 개, 네이버도 있고 몇 개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더 이제 확대되고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과거의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컨퍼런스나 뭐 이런 데 보면 아까 2017년에 SHRM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도 전통적 평가가 문제가 있다. 이걸 없애야 된다. 그리고 연속적 뭐 리얼타임 뭐 피드백 또는 새로운 평가 제도가 자꾸 변하고 있다. 또 이제 2014년에 SHR 설문에 따르면 약 72% 기업들이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불과 2% 기업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지금 평가 제도가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물론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기업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일어나는 큰 평가의 트렌드가 이제 상대 평가를 폐지하고 절대 평가를 도입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예시를 보시면요, GE그룹이 2015년에 이제 상대 평가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시범 실시 후에 2017년도에 전 GE그룹 계열사 등 소속 직원 3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수시 평가를 도입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013년에 상대 평가가 서열을 만들고 동료가 잘해야 동료가 못해 내가 잘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 문제점, 특히 말하는 팀워크, 조직의 팀워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상대 평가를 폐지하고요. 연 2번 하는 커넥팅 미팅이라는 면담 제도, 평가 면담 중심에 도입했고, 그다음에 아도비도 이제 체크인이라는 코칭 피드백 중심의 평가 방식을 도입했고, 뭐 우리나라 LG전자도 이제 SABCD에서 SD는 절대평가 등급을 부여하는데 ABC에 대해서는 평가자가 조정할 다 A를 줘도 되고 다 C를 줘도 다 B를 줘도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또 네이버는 2011년에 이제 상대 평가를 폐지하고 리뷰 제도, 쉽게 말하면 리뷰 제도는 앞에 G의 수시 평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면담 제도, 뭐 아도be 체크인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이제 리뷰 제도를 도입했다. 뭐 두산그룹도 이제 성과 평가의 상대 평가보다는 이제 개인 역량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 평가가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추세는 이제 점차적으로 가속화되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 대기업들 중심 또는 중견기업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절대 평가를 도입하는 이런 흐름이나 추세들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인사 트렌드는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일본 문화는 이제 좀 계층주의, 쉽게 말하면 회사 내에 보면 직급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보면 이제 처음 들어가면 사원, 뭐 3년 지나면 대리, 또 3년 지나면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계층주의 문화, 이 계층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인사적인 행태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계층주의의 장점도 있는가 하면 계층주의 또는 위계주의의 단점 뭐냐면 상급자 중심의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부장이다 그러면 30살에 만약에 회사 들어갔다 그러면 3333 5년이 돼야 부장이 되잖아요. 그죠? 15년 되니까 한 40대 중반 후반 돼야 이제 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층주의, 직급주의는 상급자가 모든 의사결정하고요. 되게 하위자들은 그 상급자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같이 빠른 시대가 변하고 이제 4차 산업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실제로 젊은 친구들 또는 이제 막 신세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뭐 또 신세대가 소비 문화의 중심이 되는데 과거 세대 사람 또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의사결정하면 여러분 시대 흐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은 이제 직급 체계를 없애자 또는 직급 체계를 통합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직급을 허물고 젊은 세대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 이게 이제 보통 수평 문화 또는 소통 문화의 흐름입니다. 그죠? 이런 큰 흐름에 뭐 앞장서는 기업들이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삼양사 이런 기업들이 2000년 초반에 직급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직급을 없애는 건 뭔가 직급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죠. 조직 구성원들이. 그래서 하이직급 또는 신세대, 젊은 세대가 조직에 의견을 내게 하는 거죠. 이건 흐름입니다. 이건 뭐 오늘 내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2000년 초반부터 일부 기업들이 직급을 없앴습니다. 직급을 없애고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들은 직급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직급 중심의 나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인사가 바뀐다. 이게 이제 직급 통합 또는 직급을 폐지하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 그럼 그 소통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회사의 생산성, 회사의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CJ나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초반에 직급을 폐지했고 LG그룹 역시 2000년 초반에 6직급 체계를 3직급으로 통합했고요. 2019년에 삼성그룹, 현대차도 직급을 3개, 4개로 통합. 이런 움직임은 이제 은행, 증권사까지. 은행, 증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죠? 증권사도 막 시도하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은행, 신한증권의 직급 주당을 시도하고, 현대증권도 이제 뭐 영구적인 직급을 뭐 책임연구원, 연구원 둘로 이제 간수하는 사례도 막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00년에 이후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직급 통합, 직급 폐지를 통한 조직 문화의 어떤 수평화, 의사소통의 활성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이게 이제 상품화, 그 다음에 매출 증대 및 회사의 경쟁력, 이렇게 연결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또 HR의 큰 트렌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는 직무급. 아까 말씀드린 5번째에서요, 직급이 폐지, 이제 미국 기업들은 직급이었고요, 직무급 중심의 인사가 다 움직이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시니어리티, 직급 중심의 인사가 움직이는 거고요. 미국 기업들은 직급이 없어요. 없고, 되게 미국 기업들 보면요, 회사로 들어갔다 일 잘하면 금방 매니저가 됩니다. 또 디렉터가 되고요. 뭐 한 40대 초반에 뭐 대표이사가 돼요. 우리는 막 대표이사 되려면 60대, 뭐 50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머리가, 구도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막 창의적인 아이들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요. 아까 5번째 추세인 직급 통합, 직급 폐지, 소통 이런 거고요. 이제 거기에 기반되는 게 직무급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래서 직무급이 이제 우리도 이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전보 마일리지제도, 전문직위제 이런 것들이 2020년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HR 이슈가 될 것이다. 직무급은 임금의 합리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제도 혁신으로 이미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에 옛날에 1, 2, 3급을 직급을 없앴어요. 그리고 1, 2, 3급이 이제 실장, 국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옛날 2000년 초반에 1260개인데 이걸 직무급을 도입했어요. 이미 사례가 있고요. 공기업의 부서장 1급, 2급들 다 직무급 도입했잖아요. 그죠? 사례가 있고 이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3, 4급을 확대하다가 이제 좀 문제가 됐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직무급 사례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결국 이제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사기업도 이제 일부 직무급을 도입한 CJ나 아모레퍼시픽 있지만은 다른 기관들도 이제 다른 기업들도 직무급 도입하는 게 계속적인 추세죠. 왜냐하면 임금 합리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말리제도는요, 공공조직 같으면요, 공공조직 공기업 같으면 전국에 지점이나 지사가 있는데 아주 원거리에 격지에 있는 지점이나 지사로 이동하는 사람들은요, 문화적 여건이 많이 틀리기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마일리지를 많이 줘가지고요, 일정 마일리지에 도달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는 거.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전부 마일리지. 이건 공정성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전문직위제는 공공기관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보통 사기업하고 틀리게. 그래서 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직무에 대해서는 2년 단위의 이동을 벗어나가지고 4년, 5년 정도 그 직무에서 일을 하고 전문적인 직무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문직위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좀 6번째 트렌드인 직무급이나 전부 마일리지나 전문직위제는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올해도 또는 뭐 내년에도 굉장히 이슈화 될 거고, 또 인사 제도로서 상당히 이제 또 각 뭔가 이슈 트렌드로서 이제 강조될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인사제도가 매년 또 시대에 따라서 계속 트렌드가 있고 또는 그게 또 이슈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뭐 6가지 정도로 최근에 일어나는 HR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가 조금 앞선 기업들은 이런 이슈 중심으로 인사 제도화 또는 이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아마 노력해야 될 게 또 우리 인사 책임자, 인사 담당자들의 주요 역할이자 미션이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